그야말로 오늘 이슈는 당연히 이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맞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의 이슈는 바로 삼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여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목도 좋죠. 반격의 시간이다. 네. 네. 사신 분들께서는 맞아요.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참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7만 원대 중후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거 갖고 너무 아직은? 미리 축포를 안 터뜨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예, 약간 좀 이런 생각인데 또 다르죠, 생각이. 근데 또 이제 반도체가 워낙에 강할 때 또 상대적으로 1등주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조금 힘이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대로 그 시총 1위의 역할을 해준 건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한 사장님이 네. 오늘 또 삼성전자가 주주총회를 열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알고 선물을 던져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화 통화한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을 하면서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관련된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힘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HBM이 시장에서 떠오르면서 상대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었는데 오늘 삼성전자가 좀 확실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또 하이닉스는 살짝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치열한 경쟁 그리고 서로의 시속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되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이닉스만 가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HBM 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대주제처럼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됐다, 안 됐다로 여쭤보겠습니다. 김명일 전문가님, 시작됐다, 안 됐다? 시작됐죠. 된 거죠. 됐다. 네. 최명일 전문가께서는요? 1등 유진다 발동되었다. 발동되었다.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일 전문가님, 우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는 사실 계속 따라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이제 그 부분을 잘 알아주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예, 그런데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그쵸. 삼성전자는 대단한 기업이고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 대해서 검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삼성전자가 HBM 따라갈 거야, SK 하이닉스 따라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명하게 이제 쫓아가는 포지션이었죠.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었고 워낙에 또 SK 하이닉스가 선제적으로 자리를 잡아놨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이제 또 약간의 퀘스천 마크가 좀 있었던 것 그래 같아요. 왔었어요. 네. 오늘 있기 전까지.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젠슨왕 CEO가 아예 또 이제 이 샷아웃을 해준 거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는 이 검증 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이제 납품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시장이 조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좀 더 갔군요, 시장. 네,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이 SK 하이닉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HBM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해왔고 그러면서 저번 달에 이 12단 HBM3E를 또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양산에 들어가고 있는 거는 8단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2단으로 쌓아 올리는 것을 새롭게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세계 최초예요. 즉 이제 기술력 자체는 이제 앞서고 있는 건데 양산이 언제 들어갈 건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는 양산에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이내로 양산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12단 HBM3E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개발을 해낸 만큼 납품은 얼마 안 남았고 양산을 상반기 내에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겠다. 물론 SK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해놨지만 삼성전자가 기술력을 통해서 더 빠르게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시장에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또 주총이 열렸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CEO, 이제 또 경계현 사장님이세요. 요번에 이제 2, 3년 안에 반도체 1위 탈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메모리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자존심을 결론적으로는 많이 구겼던 게 HBM 쪽에서도 이제 선점할 수 있는 자리를 놓쳐버린 거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쪽에도 TSMC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격차를 또 계속해서
계속해서 가까이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 왔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니까 메모리 쪽도 지금 HBM 계속해서 이제 또 개발을 해 나가면서 결론적으로 저번 달에 이 12단 HBM3E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쪽이고 TSMC가 격차를 또 좁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결론적으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보이게 되면은 분명하게 시장에서 또 좋게 반응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이 그동안에 좀 자존심을 구겼던 것을 물론 당장에 지금 납품을 바로 엔비디아 쪽으로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이제 TSMC와의 격차가 뭐 유의미하게 좁혀지는 어떠한 이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투자를 해오고 있고 HBM 쪽에선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니 이제 삼성전자가 또 본격적으로 상승에 나올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생겨난 거고, 네. SK 하이닉스가 이 HBM 때문에 14만 원대에서 놀다가 17만 원대까지 최근에 상승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의 20% 정도가 상승이 나온 거예요. SK 하이닉스가 이만큼의 상승이 나왔다? 정말 예, 크게 상승이 나온 건데,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속해서 8만 전자를 못 뚫었거든요. 최근에 8만 전자 뚫을까 말까 하다가 79,800원 찍고 내려왔어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정도의 흐름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엔비디아가 삼성전자를 세택 안 할 이유가 있을까? 메모리 쪽에 이제 전통적인 강자였고, 어찌됐든 지금 기술력이 앞선 또 HBM3E에 대해서 양산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뭐 실질적으로 이야기가 오간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제 샷아웃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에 또 기대할 만한 거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제 실질적으로 납품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시장의 눈에 보이게 되면서 또 잭팟이 한번 터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8만 전자 이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격은 충분히 우리가 기대해볼 만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어찌됐든 우리 현재 시장에서 분명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장 또 크게 나타내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든 반도체 섹터든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어시스트를 제대로 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애프터마켓, 그러니까 오늘 미국장 끝나고 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예정인데 네. 여기에서까지 잘 나와버리면 추가적으로 우리 반도체 투톱 더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 최근에 SK 하이닉스는 약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분위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겠지만 지금 또 이제 FOMC 결과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뭐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이번 FOMC가 또 약간의 외파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FOMC 결과도 봐야 되고, 뭐 그러면서 반도체가 어찌됐든 오늘 상당히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반도체는 분명하게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종합적인 분위기를 보되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매수할 준비는 저는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 삼성전자의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최병훈 전문가께서도 좋은 의미로 얘기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지금 1등 유전자. 맞아요. 네. 이제 50년 이제 반도체를 74년도 해서 시작했는데 실제 창업은 88년도라 그러거든요. 이제 흑자 전환. 네, 88년도 한 3천억 정도 영업 흑자가 났어요. 85년도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면 80%가 불량품이라서 수율이 엄청나죠. 그래서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88년도에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삼성전자가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라. 그러면서 그게 이제 됐습니다. 흑자전. 그래서 92년도에 세계 1등 갔습니다. 메모리를. 네. 92 1등 가가지고 그래도 인텔 종합반도체 1등은 지금도 인텔이거든요. 예. 그걸 못 따, 이제 메모리 1등 했는데, 그럼 이제 비메모리를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비메모리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우리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를 잘 되려면, 그, 팹리스 회사들, 설계 디자인하는 회사가 완전히 다 장악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은 상황. 이제 미국은 실리콘밸리에서 완전히 메모리보다 그쪽이 쫙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를 그 다음에 이제 TSMC가 뭐 3등이잖아요. 이제 저걸로 파운더리로. 그래서 이제 인텔을 능가했었어요. 이제 수년 전에 능가해서 잘 됐었는데 이제 그러면 몇 년 전인가 이재용 회장이 2030년도 1등 하겠다 그랬거든요. 파운더리를 TSM 잡고
그런데 오히려 더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1등급이 잘하다가 사춘기가 들었었다든지 아니면 뭐 주로 1등, 2등 가면 뭐 부모들은 친구 탓하잖아요. 근데 저는 누굴 탓할까 봤더니 코로나를 탓해야 되겠다. 이 20년도, 21년도 워낙 코로나에 반도체가 없어서 난리였거든요. 네. 그냥 그것만 생산도 엄청나게 먹고 이게 잘 돼가지고 메모리뿐만 아니라 다 잘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CEO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들이 좀 준비를 못했다. 하이닉스는 준비를 했는데 왜 못했어요, 그죠? 그거 바로 저거죠, 이제. 왜냐하면 파운더리를 하려고 했는데 파운더리는 고객사가 해줘야 되잖아요. 뭐 생산을 맡게, 위탁 생산 맡게 해주는데. 엔비디아하고 미국 회사들은 전부 다 TSMC를 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HBM 개발을 이제 혁명적으로 먼저 하이닉스가 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했으니까 고객사의 TSMC에서 엔비디아 칩을 이제 AI 칩을 만드니까 엄청나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술로 삼성전자가 지금 HBM 아직 양산이 안 되고 있는데 될 거로 보여요, 그죠? 그런데 12단까지 일을 했으니까 기술은 이미 왔습니다. 왔는데 고객사 믿고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는 다시 1등이 가려면 지금 HBM으로 1등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TSMC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TSMC 공장을 증설하고 있는데 그 수요를 엔비디아뿐 관련된 수요를 봤는데 뭐 남으면 이쪽으로 올 수 있지만 그걸로는 1등을 갈 수 없잖아요. 남는 게 아니라 이것부터 앞서가야 되는 거죠. 싹 다 가져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삼성이 해야 될 게 오늘 중요한 걸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이 이제 HBM 필요 없는 HBM 그 단계 위의 단계가 바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반도체를 하는 거 해서 하는 마하1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예 다른 장르로. 이게 아주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우리 HBM하고 이제 AI 반도체들은 HBM이 여러 8단까지 쌓아가지고 하이닉스가 해가지고 그다음에 GPU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지않는 반도체 하나를 만드는데 그러면 이게 HBM과 GPU 막 이렇게 해서 메모리 해서 하는데 속도가 많이 걸려요. 연산하는데. 이제 추론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 갑자기 시간이 많이 가고 데이터 병목이 나니까 전기도 많이 먹고 버벅거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저전력이 필요하니까 저전력 반도체가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LPDL. 앞으로는. 그러면 저전력을 필요하고 병목 현상을 없애려면 전력도 아주 이제 낮게 저전력으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병목 현상 8분의 1을 줄이고 또 속도도 8배나 바로 이렇게 한 것을 이제 마하1을 그래서 마하거든요. 마하1을 공개했으니까 이거에 이제 지금 기술 검증은 다 끝내고 지금은 이제 저걸 해야 되는 기술 검증 끝내고 난 상태에서 이제 시스템 온 칩 이제 디자인 설계해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그걸 딱 해서 생산을 딱 해가지고 고객사 인증하면 생산 그거 납품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하이닉스랑 TSMC 생산하고 AI 반도체보다 한 단계 뛰어넘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전력이고 8배가 빠른데 그걸 써죠. 그런데 값도 싸잖아요. 네. 훨씬 싸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값도 싸, 이걸 싸요. 그러면 이걸 이제 내년부터 2, 3년 잡겠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HBM3E나 지금 엔비디아에 테스트하는 것을 들어간다.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새로운 것도 해서 인정받고 주겠죠, 그죠? 그럼 써보고 좋으면 당연하게. 그래서 보면 아니면 오픈 AI 쪽에 해서 같이 또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저는 1등을 다시 한다. 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이번에 워낙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이제 지금 삼성이 가장 앞서가 CXL, 링크라는 거. 그다음에 PMI, 지능형 반도체 이거는 가장 앞서가고 있으니까 이쪽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결국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이렇게 다 범용 인공지능, AGI 같이 이렇게 인간의 뇌처럼 되려면 다양한 걸 연결해야 되거든요. 연결해서 이제 저절로 연결하고 다양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반도체 메모리만 만든 회사는 안 되고 파운드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메모리 파운드리 전부 다 종합적으로 다 할 수 있는 반도체 회사가 결국은 잡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비용 문제, 속도 기술 문제인데 결국은 비용과 기술을 기술도 앞서가게끔 비용도 적게 자체에서 만드니까 다 디자인해서 그래서 결국은 삼성전자 잡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오늘 테스트 한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수익률은 5.63% 올라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다. 아직은 아니다. 더 간다. 물론 이제 가닥 조정받았는데 지금 당장 추세적으로 가서 막 랠리를 할 게 아니고 오늘 한 7% 정도 올랐다면 삼성전 추세로 많이 가거든요, 중장기로. 과거에 2005년도 언젠가 11년도가 10년도인가 그때 막 폭락의 밑에 바닥에 있다가 하루에 7% 오르고 나서 추세가 이제 60만 대에서 130만 찍고 이제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약한 편이다. 물론 양쪽에 워낙 샀는데 네. 이 구간에서 개인들이 워낙 많이 갖고 있어서 개인 물량 받다가 외국인들 지쳐가지고 못 갔다가 지금 또 오늘 또 개인 물량 엄청 나왔어요. 그 2천만여 가까이 외국인 기관사인데 이 개인 물량 터졌잖아요. 예. 이게 소화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했을 때 네. 오늘 하이닉스는 어쨌든 좀 밀렸잖아요. 그럼 하이닉스는 이제 살짝 좀 조정을 받는 건지도 궁금하고, 그럼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SK 하이닉스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뿐만 아니라 요즘 투자자 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SK하이닉스 특히 SK하이닉스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15만 원, 네. 15만 원, 13만 딱 갑자기 17만 가니까 안 산 사람 없을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왜냐하면 인기가 막 있었으니까 HBM 하면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는 일단 끝난 걸 보이고요. 아 그래요? 올해는 하이닉스 시세는 큰 시세가 없다. 이미 작년도 나왔어요? 5월부터 시작해서 AI 반도체 시대에 100% 왔습니다. 하이닉스가. 맞아요. 삼성전자는 6만 4천에서 7만 원대밖에 안 왔고 20%가 안 왔는데 그러면 하이닉스 100%라서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나머지 중소형주는 뭐 3배, 5배 기본 왔고요. 네.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가려면 실적을 보여주던데 올해 하이닉스가 HBM 관련된 매출 20% 정도 돼요. 전체 100에서 20% 해봤자 이제 메모리가 크게 성장 안 하니까 그래서 그걸로는 이 주가 현재 정도밖에 설명을 못 하고 그리고 다시 만약에 이제 경쟁자인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늦게라도 원래 삼성전자 2등 하다가도 1등 따라잡는 게 원래 삼성전자 유전인자입니다. 네. 그 맨날 애플 따라잡았잖아요. 그 핸드폰, 스마트폰 결국 늦게 해서 그렇죠.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각성을 한 이상 우리는 또 삼성전자와 관련된 종목들을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럼 김영희 전문가님 관련해서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이제 종목들을 한번 좀 싹 봤어요. 반도체 쪽에 이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벤더사들이 당연히 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벤더사들이 더 중요하고, 당연히 또 이제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이번에 주목을 받은 거니까, HBM 쪽에 시설을 좀 늘려나가면서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뭐 장비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이제 쪽들이 좀 수혜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은 사실 살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오늘 이제 그냥 제가 대표적으로 예시로 가져온 종목이 PSK 홀딩스하고 그 다음에 YIK, 그 다음에 이제 엑시콘 이렇게 이제 세 종목 정도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런데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물량들은 굉장히 조금 잘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무언가 이 저점 구간에서 자리를 한번 잡아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 반도체 쪽이 좋아지게 되면 급등이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반도체 쪽은 한번 눌리고 나서 제대로 지지 받는 거 보여주면 그때 한번 매수를 해야겠다. 약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이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반도체 쪽을 완전하게 다 끌고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은 FOMC 전날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에 젠승왕 CEO가 아예 삼성전자를 그냥 대표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면서 삼성전자가 오늘 실질적으로 코스피 혼자 다 끌고 간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이렇게 혼자 끌고 가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는 또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오늘 그러한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이 벤더 기업들이 그냥 다 삼성전자하고 똑같아요. 그냥 완전하게 오늘 다 끌어올려버리는 이런 모양새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따라타기에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저는 계속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엑시콘이라든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또 물량이 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급등이 나왔지만
있지만 사실 충분히 이 현재 구간에서 저점을 깼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뭐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한번 또 잘못 샀다가 물려버리게 되면 그러면 또 굉장히 타격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를 매수를 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차라리 눌리는 걸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거나 아니면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좋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보시면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이 눌릴 때마다 수익권을 주는 종목군이 되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시장이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동시에 성장 키워드까지 생겨난 종목이라 시장이 항상 어느 정도 올라올 때에는 반도체 종목군들을 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건 어느 정도 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올라와 버려서 벤더 기업들이 어떠한 기업들이 있는지 또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엑시코, YIK, 뭐 PSK 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제우스 같은 것도 있고 뭐 샘CNS 같은 것도 있고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을 보면서 새롭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집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눌림목, 낙폭과대 단기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최병훈 전문가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이닉스는 제가 아까 끝났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된 종목은 박스권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게 안 빠지더라도. 그리고 이제부터 삼성전자에 주로 납품하는 그 이제 뭐 장비주나 소재주는 이제 시작이다. 삼성전자 주식 시세도 이제 시작이고.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작년에 이 시간에 히든카드 할 때 9만 원대에서 일단 목표가 1차 12만 원이고 그다음에 목표가를 12만 원. 원래 제 목표가는 장기적 18만 원이었거든요. 오늘 17만 4천 원 찍었기 때문에 네. 그렇고 한번 제가 월봉 차트를 보고 잠깐 하이닉스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장이 좋을 때입니다. 여기 장이 아주 좋을 때 여기 저 선이죠. 여기 있다가 박스권 이거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 제가 파란색 선 상단이 돌파하고 나서 2개월이 봉 두 개가 음봉주 양봉 줬을 때 왜 안착하면 추세가 나오거든요. 장기 대박으로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두 개 가고 뭐 계속 못 갔습니다. 여기서 계속 못 갔죠. 장도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또 돌파하고 또 두 번 하고 또 이제 빠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하고 또 두 번 나왔으면 그러면 박스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를 지금 사신 분들은 기술적 반등할 때 손해가 나 있다면 본전에 나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기술적 모양으로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이제 박스권에서 지금 보시면 박스권 제가 하늘색 색은 여기가 음봉주고 양봉주고이기 때문에 다시 4월달 눌림목을 주더라도 다시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음봉이 월봉으로 두 개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이닉스는 사상 고점을 돌파했거든요, 15만 원. 그러면 삼성전자 9만 6천 사상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마원이 어떻게 공급이 본격적으로 된다면 당연히 폭발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가가 제가 13만 원 정도 보고 있는 기본 목표가를. 그래서 지금은 리스크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건 20%밖에 안 올랐거든요. 1년 동안. 네. 작년 5월부터. 그런데 하이닉스는 100%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고 그러면 관련된 삼성전자 오늘 코스피 전체 100등 중에 삼성전자 1등으로 올라갔어요. 네. 상승률이. 그리고 사실은 3% 이상 종목이 6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안 갔다. 오늘은 그건 삼성전자 날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체가 지수가 그렇고요. 그래서 하이닉스 많이 빠지고. 그 다음에 그럼 오늘 관련 원익 IPS가 또 가장 많이 올랐어요. 원익 IPS가 지금 박스권에서 이제 시작한 거고 원익 IPS는 정책 장비 쪽인데 선단 공정의 장비로 애들이 이제 해서 제주반도 쪽은 다 네. 이제 고사양 쪽의 반도체 정책 장비들 얘들이 가서 이제 가거든. 삼성전자 거의 대다수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한솔 케미칼. 그러면 한솔 케미칼에 삼성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다 있는데 그래서 한솔 케미칼이 바닥에서 이제 월봉이 시작해서 워낙 많이 빠졌다가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솔브레인. 솔브레인도 이제 삼성 이제 소재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한솔케미칼 선불 소재 쪽이고 장비 쪽은 원익 IP. 그래서 지금은 소재가 많이 가고 나면 그다음에 장비가 가고 소재가 가고 이렇게 하는. 근데 지금은 하반기부터 전체 장비 발주가 선단 공정 쪽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적기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 반격의 시작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이분들에게 반도체 관련주란 우선 김영렬 전문가는 단기 관점에서 눌림목과 낙폭과대 말씀해 주시면서 세 가지 종목 얘기해 주셨고요. 네. 최병훈 전문가는 아무래도 고객사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 쪽을 좀 택하면서 앞으로 대한 상승을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